우리 현대인의 체형을 단적으로 거미형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팔다리는 얇고 배만 볼록하게 나온 경우들 많죠. 그러면 지방이 우리 몸을 떠돌아다니다가 모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운동을 나는 열심히 하는데 살이 안 빠져요. 이런 분들 중에서는 정말 음식을 빨리 먹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인이 최고로 빨리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록 나온 배, 내장 지방을 없애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요, 안녕하세요.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이고요. 올바른 다이어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닥터리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팔다리는 얇고 배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이유, 그리고 지방을 근육으로 바꾸는 식사 방법, 마지막으로 죽어도 안 빠지는 뱃살, 내장 지방만 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체형을 단적으로 거미형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팔다리는 얇고 배만 볼록하게 나온 경우들 많죠.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습관을 바로 잡을 때 운동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얘기할 때 식사는 7 내지 8 그리고 운동은 3 내지 2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대3 정도로 식사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식사가 부실한데 운동만 계속 하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반응이 오냐면요, 자꾸만 지방을 축적하는 몸으로 될 수가 있어요. 먹는 건 부실하고 운동을 많이 한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전쟁 같은 상황이 터졌나? 우리 몸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식량을 비축해 놔야겠죠. 그래서 우리 몸의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이 결국은 내장 지방이에요. 그러면 지방이 우리 몸을 떠돌아다니다가 모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특히 이제 지방간 같은 경우는 간에다가 지방을 쌓아놓고서 나중에 쓰려고 이렇게 지방간을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운동만 해서 살을 빼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근육에서 자꾸 단백질을 빼다가 몸에 에너지로 쓰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나는 열심히 하는데 살이 안 빠져요. 이런 분들 중에서는 일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운동이 중요한 거는 사실입니다만 더 중요한 부분은 식단에 있어요. 식사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팔, 다리는 얇은데 배만 볼록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겠죠.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 몸에서는 내장 지방이 자꾸만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근육은 빠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미형 인간이 자꾸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당 독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당 독소는요, 비만과 노화의 원인 물질이에요.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식단을 잘해도 이 당 독소 많은 음식을 계속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 내장 지방은 쌓이고 다이어트는 안 되게 되고 근육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 독소가 많은 음식을 피하는 것, 혈당 스파이크를 안 만들게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어요. 볼록 나온 배, 내장 지방을 없애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는 거예요. 정제된 탄수화물이라는 뜻은 곱게 잘 갈은 탄수화물이라는 뜻이죠. 현미 대신에 백미, 그리고 통밀빵 대신에 흰빵,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빵, 떡, 면, 과자, 액상, 과당, 그리고 단맛이 강한 과일 주스,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단맛이 강한 정제된 탄수화물들은요, 내장 지방을 고스란히 찌게 만들어요. 그래서 배만 볼록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자꾸 먹는 이런 습관은 정말 바꿔줘야 될 습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끊는 대신에 양질의 탄수화물을 드셔야 돼요. 탄수화물은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무 탄수화물이나 먹는 게 아니라 양질의 탄수화물. 그러니까 흰 밥 대신에 잡곡밥, 현미밥, 콩밥 이런 것들이 좋고요. 그리고 흰빵 대신에 호밀빵, 잡곡빵 같은 것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곡류, 그리고 우리가 갈아낸 오트밀 대신에 통오트밀 같은 것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통곡류를 잘 드시는 게 이 내장지방을 빼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식생활에서 말씀드릴 것은요, 단백질이에요. 우리 현대인들은요, 단백질이 부족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요, 잘 드셔야 돼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자 다이어트를 잘 되게 하고 건강을 잘 지켜주는 아주 소중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2, 동물성 단백질을 1로 잘 드셔야 돼요. 동물성 단백질은요, 계란이라든지 닭가슴살, 생선의 흰살, 수육의 고기 부분, 그리고 무가당 그릭 요거트, 천연 치즈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은요, 콩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콩을 대두 자체로 먹는 것. 그 다음에 무가당 두유, 그 다음에 낫또라든지 두부, 비지 이런 것들로 아주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콩류를 많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시금치, 그리고 버섯, 그리고 견과류 같은 것들도 좋은 단백질의 원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현대인들은요, 정말 음식을 빨리 먹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인이 최고로 빨리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먹게 되면요, 우리는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너무 많이 먹게 되죠. 보통 우리의 뇌가 포만감을 느끼려면 약 20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20분 전에 다 먹어버리고 없어지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뭔가 먹었는데 허기가 지내 하면서 더 많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자꾸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먹는 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식사 시간은 20분
이상 충분히 확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천천히 식사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식사 순서예요. 식사 순서는요, 혈당을 올리지 않고 내장 지방을 빼는데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먹거나 저렇게 먹거나 똑같은데 무슨 식사 순서를 지켜, 이런 분들 계신데 정말 다르거든요. 저희도 혈당 측정기를 몸에 부착을 하고 식사 순서를 바꾸면서 체크를 해보면요, 탄수화물을 먼저 먹은 사람들과 단백질을 먼저 먹은 사람들이 혈당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제일 좋은 식사 순서는요, 채소, 야채 먼저 드시고요, 두 번째 지방과 단백질을 드시고요,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셔야 돼요. 이렇게 드시면은요, 식사 후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잘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단백질 말씀을 드릴게요. 단백질은요, 우리가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콩이라든지 계란이라든지 닭가슴살 같은 거 든든하게 먹고 나가면은 점심까지 음식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아침에 정제된 탄수화물 먹고 나가면 좀 있으면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이렇게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단백질은요, 첫 번째 포만감을 충분하게 주죠. 그래서 우리가 고기 먹으면 배가 든든해서 다음 끼니가 잘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내장 속에 들어가면요,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당이 오르는 걸 막아줘요. 내장 속에서 좋은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단백질은요,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것보다 우리 몸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우리 몸이 더 많은 운동을 하게 하고 칼로리 소모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단백질이 다이어트에 있어서 좋은 영양소입니다. 당 독소는요,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서 상당히 많이 먹게 되는 독소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모르고 상당히 많이 먹고 있죠. 당 독소는요,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노화와 비만의 원인 물질입니다. 그래서 당 독소는 어떤 거냐면요,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해요. 우리 몸에서 모든 영양소는요, 잘게 부서지고 흡수되고 좋게 영양소를 쓰이다가 소변이나 대변, 땀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얘는 우리 몸에 끝까지 남아서 나쁜 역할을 하는 독소 역할을 합니다. DNA 그리고 모든 콜라겐 조직 같은 데 달라붙어서 그 조직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당 독소가 상당히 중요한 다이어트를 망치는, 그리고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당 독소가 많은 것은 어디에 있느냐? 외부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에서 당 독소를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당 독소가 많은 음식을 만들게 하는 과정은 어떤 게 있냐면요, 물 없이 고온에서 튀기고 볶는 음식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찐 감자보다는 우리가 튀긴 감자, 인스턴트 음식으로 만드는 튀긴 감자, 그리고 삶은 닭보다는 치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에어프라이어나 오븐 같은 데서 굽고 튀기면은요, 온도가 100도 이상 막 200도, 400도까지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온으로 굽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당 독소가 생깁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캠핑 같은 데 가서 먹는 직화구이, 이런 것들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당독소가 많은 음식 피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당독소가 적은 음식은 어떤 게 있냐? 당독소를 적게 만드는 음식은요, 물에서 삶고 데친 이런 음식들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물에서 끓인 음식이 왜 좋은가 하면요, 물은 100도씨 이상 올라가지 않잖아요. 100도에서 끓기 때문에 물에서 삶고 데친 음식, 예를 들자면 샤브샤브나 수육 같은 음식이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보겠습니다. 술은요, 아주 신박한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요, 근육을 빼다가 지방으로 축적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요, 근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술 안 드시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면요, 아주 바짝 말랐는데 배만 볼록하신 분들 많죠. 그래서 근육은 줄고 지방을 많이 만들게 하는 원인이 이제 음주고요. 또 하나는 탄수화물 대사가 늦어집니다. 우리 몸에 술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몸은 이 술을 독소로 인식을 해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독소가 들어왔다, 독소 해독해야 돼. 그래서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탄수화물과 지방을 대사를 못하고 이 탄수화물 지방이 그대로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밤사이에 먹은 음식이 내 지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술은 독소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간이 혹사를 당하고 그 뒤에 대사를 기다리던 탄수화물과 지방이 대사를 못하게 된다라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다 우리 생각해보면 술을 먹으면 뭐 움직이나요? 그리고 고칼로리 음식에다가 많은 탄수화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동도 못하고 소비도 못하고 자잖아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술은 정말로 저는 사회적인 용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술마다 그 적정한 용량으로 나온 잔이 있죠. 맥주는 500 말고 요 작은 잔, 소주는 소주잔, 양주는 양주잔 있죠. 한두 잔 정도가 사회적인 용량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만 먹고 끝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혼술 상당히 안 좋습니다. 혼술 먹는 분 대부분이 우울감이 좀 깔려 있어요. 나의 하루의 생활을 이 술로서 해결하고자 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즐겁게 먹는 술이라기보다는 혼자 먹는 술은 자기 자신을 달래려고 하고 자존감이 낮아진 거를 술로 올리려고,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은요, 안 좋지만 혼술은 더 안 좋습니다.
복부지방, 내장지방을 빼는데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 저는 간헐적 단식을 말씀드려요. 간헐적 단식은요, 현대인의 엉망진창이 된 이 대사를 올바로 만들어주는 것이 간헐적 단식입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은요, 우리 몸에 지방이 줄어들고요, 근육은 늘어나고요, 수명은 늘어난다.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간헐적 단식은요, 크게 두 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가포식 이론이고요, 하나는 생체식의 이론이거든요. 자가포식은 굶었더니 나이 든 세포를 젊은 세포가 잡아먹더라. 그래서 세포가 깨끗해지고 노화가 잘 안 되고 건강해지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생체식에는요, 우리의 뇌와 눈은요, 낫을 인식하는 것이 햇빛이고요, 우리의 위장은요, 음식이 들어오는 것을 낫으로 인식을 해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낮에도 먹고 밤에도 먹고 자다가 깨서도 먹다 하다 보니까 이 생체 시계가 엉망이 된 거예요. 이것을 맞추자. 밤에는 먹는 것을 멈추고 자고, 낮에는 해가 뜨면 일하고 먹자라는 것이 바로 생체 시계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생체 시계 이론과 자가포식 이론을 합쳐서 간헐적 단식을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단식이 좋은 건 알겠는데 바쁜 현대인들이 어떻게 단식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루 중에도 먹는 시간과 먹지 않는 시간을 분리를 해놨더니 일반적으로 단식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보이더라 해서 나온 게 단식 모방 다이어트예요. 그게 FMD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중에서도 단식을 하는 시간, 하루 중에서도 먹는 시간을 완전히 갈라서 만들어 놓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12대 12, 12시간을 단식을 해야 비로소 지방이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복 시간에는 물 위에는 먹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성공하시면 14대 10, 16대 8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현대인에게 정말 필요한 다이어트 방법이자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고 노화를 막아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내장비만 타파하는 방법 중에 말씀드릴 것은요, 수면이에요. 우리 현대인들에게요, 수면은 정말 이제 숙제가 돼버렸어요. 수면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았던 적이 있었나 할 정도예요. 뭐 SNS를 보면 각종 수면의 도구들, 각종 수면을 좋게 해주는 건강기능식품들이 너무나 많이 홍보를 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가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잠을 잘 자야 살이 잘 빠집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이 잠자는 걸 너무나 무시를 하고 있어요. 잠 좀 못 자면 어때? 일 좀 더 하고 나중에 몰아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잠이 오면 잔다가 아니라 잠을 적극적으로 잘 수 있게 환경을 만드시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잠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건 결국은 휴대폰이에요. 그리고 인공 발광 조명이라고 하죠. 스스로 빛을 발하는 기구들, TV, 태블릿 PC, 그다음에 핸드폰 같은 것들이요. 예전에는요, 한 50년 전만 해도 은은한 불빛 아래서 책 보다가 잠자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 잠자리에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잠이 오면 잠을 자야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잠을 깨우는 도구인 휴대폰을 들고서 잠을 청하는 현대인, 너무나 아이러니하잖아요. 우리가 밝은 빛이 눈에 들어오면요, 우리 뇌는 낮으로 인식해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요, 핸드폰을 접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은은한 불빛 아래서 충분히 잠을 주무셔야 돼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또 숙면을 취해야 형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동안에 놀고 또 먹고 또 재밌는 것, OTT나 휴대폰을 보다가 잠자는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습관 버리시고요, 충분히 잘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줘야 우리 몸에 지방을 안 쌓이는 몸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운동 중에서 식후 걷기 운동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 현대인들은요, 운동할 시간 따로 내기 참 힘들죠. 그래서 이제 헬스클럽도 다니시고 이러는데 헬스클럽 다니는 거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비만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은요, 실제로 정말 하루 중에서 움직인 사람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헬스클럽 가세요, 등산 가세요, 강도 높은 운동하세요 하면은 못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께 제가 제일 권하는 운동은요, 식후 걷기예요. 식후에 걸으셔야 됩니다. 식사를 하시면 혈당이 쭉쭉쭉 올라가요. 혈당이 올라가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인슐린이 나와서 또 지방을 축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식후에 조금만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혈당이 올라가다 멈춰요. 그리고 더 올라가지 않고 그 장에 멈추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식후에 가만히 앉아서 TV 보고 앉아 있는 건요, 혈당아 올라라라고 고사를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식후에 가만히 앉아서 TV 보지 마시고요, 만약에 저녁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설거지도 하고 재활용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이러다가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걷기만 해도 혈당은 적절한 수준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배가 안 아플 정도로 운동하라는 거예요. 무리하게 운동하지 마시고요. 식후에 걸었더니 배가 아파 이런 분들 계신데 배가 안 아플 정도의 운동, 어슬렁어슬렁이라는 말을 드리는데 어슬렁어슬렁 걷다가 시간이 되시고 몸이 되신다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속보로 걷다가 등에 땀이 날 정도가 돼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운동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저절로 살 빠지는 습관을 말씀드릴 때요, 저는 그냥 제가 아침에 하고 있는 행동 그대로 말씀드려요. 아침에 눈을 뜨면요, 화장실만 갔다 와서 체중을 잽니다. 그래서 체중계에 올라가서 오늘 내 체중이 어떤가 보는데 이 체중이 가장 정확한 체중이에요. 여러분들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아침에 화장실 갔다 와서 체중계에 올라가세요 라고 간호사가 얘기할 거예요. 이 체중이 나의 체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체중에 너무 강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일 재지 마시고요, 가끔씩만 재고, 괜찮으신 분들은 매일매일 이렇게 아침 루틴으로 재시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먹습니다. 우리 몸은 밤사이에 알게 모르게 탈수에 빠져요. 그래서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미지근한 물을 먹습니다. 찬물 먹는 사람도 있는데 몸을 깨운다고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의 교감신경이 깜짝 놀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먹어서 밤사이에 미세하게 온 탈수를 막아주고요, 또 포만감도 약간 생기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요, 스트레칭을 좀 합니다. 밤사이에 움츠러든 몸을 스트레칭을 하면서 오늘 내가 건강한 음식을 먹겠다, 오늘 내가 정제된 탄수화물이 나를 아무리 유혹을 해도 나는 이겨내겠다, 그리고 내 하루에 오늘 계획을 세우시고 이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식사를 준비를 하죠. 아침에는 저는 이제 충분한 야채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아침에는 최대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으셔야 돼요. 혈당 스파이크를 아침에 만들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혈당 스파이크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안 만들고 나가면요, 점심까지도 배도 안 고플 뿐더러 점심에도 혈당 스파이크를 안 만들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충분한 야채, 샐러드라든지 나물, 야채들을 충분히 먹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저는 이제 주로 계란을 많이 먹고요. 계란 한 2개 정도를 삶아놨다가 매일매일 먹어요. 그리고 계란 먹고, 그 다음에 콩 먹습니다. 저는 낫또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낫또도 먹고, 두부도 먹고, 무가당 두유 같은 것도 상당히 좋아요.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릭 요거트 같은 거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땅콩 버터, 무가당 땅콩 버터도 아침 식사로 좋은 단백질, 지방을 함유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땅콩 버터 살 안 찝니다. 그래서 땅콩 버터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너무나 맛있어서 많이 먹게 되거든요. 땅콩 버터를 요즘에는 뭐 오이라든지 파프리카, 당근 이런 데 찍어서 먹기도 해요. 그 다음에는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햇빛을 보고 좀 걸으십시오. 현대인들은 햇빛을 볼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비타민 D 합성도 떨어지고 햇빛을 보면 상당히 기분이 좋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버스 정거장에서 조금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좀 걸으시고 햇빛을 좀 보시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제 생활 습관을 그대로 지금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된 습관들을 계속 루틴으로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습관을 가지신다면 살도 잘 빠지고 건강도 지키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어떻게 내 몸에서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죠?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이용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관찰할 수가 있어요. 저도 오늘 혈당 스파이크를 측정할 수 있는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차고 나왔는데요. 자, 몸에다가 단추 같은 걸 하나 채워요. 제가 지금 이제 긴 가운을 입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저 오늘 차고 나와서 이렇게 찍으면은요, 현재 제 혈당이 109라고 찍히잖아요. 오늘 아침에 같은 경우는 제가 제 몸을 실험하려고, 저 이렇게 먹지 않습니다만 실험하려고 나쁜 걸 한번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당이 내 몸에서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지,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올라가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안 올라가는지를 개인별로 조금씩 달라요. 내가 어떤 음식은 혈당이 많이 올라가고 어떤 음식을 적게 올라가고, 그리고 어떤 운동을 했을 때 혈당이 많이 떨어지는지도 개인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인마다 경험치를 쌓아서 내 다이어트와 내 건강에 이용하시면 상당히 좋거든요.